15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우려했던 트럼프 내각 구성과 함께 들려오는 소식들,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 2차 전지 산업군들의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반도체 부담에 대한 감은 또 여전한 상황입니다. 칩스법에 대한 우려로 어제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4만 원대까지 좀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우리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깊게 하게 되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헤드라인에서도 말씀드렸으면 삼성전자 이제 바닥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더 떨어져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이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손실회피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또 자기가 믿고 싶은 얘기만 더 이렇게 이제 듣게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사실 본인의 이제 판단하에 가는 건데 그 판단을 할 때 과연 내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요즘 시점에서는 한 번 더 되짚어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켓나우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사진부터 보면서 오늘 모닝체크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모닝체크에서 준비했던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앞서 이제 고은별 앵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결국 이제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구체화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IRA 보조금 7,500달러, 전기차를 미국에서 살 때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이 부분을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내용이 전해지기 전에도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지를 않았는데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지면 앞서 이제 말씀을 고 앵커가 하신 것처럼 이미 테슬라랑 리비안 같은 미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게 또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으로 다가올 그런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한 차원에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머스크도 보조금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자체가 여기저기서 다 들어와서 이 전기차를 만드는 것보다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좀 경쟁력이 있는 이 기술이 탑재된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 결국은 이 전기차 시장을 완전 자율주행과 묶어서 이제 장악을 할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체크할 부분은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말 그대로 4만 전자가 됐습니다. 4년 반 만에 어제 4만 9,900원까지 하락하면서 4년 반 만에 4만 원대에 진입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2020년 6월, 10월 요때 이제 4만 원대를 갔던 게 이제 이렇게까지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건데요. 수급이 좋지 않은 거 여전합니다. 외국인이 4천억 넘게 어제도 팔았고 최근 한 달 동안에 판 금액만 5조 4천억 원에 해당이 되니까 상당히 좀 많은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소위 말하는 성장성, 혁신성 이런 부분에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아무런 어떤 그런 대응책이라든가 어떤 멘트도 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국내 투자자로 치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더욱더 삼성전자 주식을 팔게 만드는 뭔가 대단히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쯤 되면 삼성전자 쪽에서 뭔가 좀 입장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을 위해서 또 주주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세 번째 체크 항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어제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를 하겠다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에서 주주로 확대한다. 즉 이사회가 이제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주주들한테도 똑같이 충실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장사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이사회의 역할을 기업, 해당 회사뿐만이 아니라 주주들의 권리 행사까지, 주주들의 주주권 보호까지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상장사의 이사회에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이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이사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어떤 지금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게 하는 인적 불안이나 물적 불안이나 이런 각종 뭐 유상증자 같은 이런 발행수, 발행 물량 관련된 이런 어떤 민감한 어떤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통과될지 여부는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뭐 벌써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가 아니다라고 이제 반대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밝힌 거죠. 과연 이제 뭐가 시장을 에 필요한 거냐, 우리 시장이 정말 선진화된 데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지금은 시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조건적인 뭐 반발, 무조건적인 거부 이게 우리 시장을 살리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어떤 중요한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오늘 드는군요. 모닝 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국내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해답의 실마리를 미국 증시에서 찾으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이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지기도 했는데요. 다우는 0.4%, 나스닥이 0.6, 그리고 S&P도 0.6%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 숨가쁘게 보여줬던 트럼프 랠리에 대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 여력 없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CNBC의 헤드라인을 함께 보시면 지금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수준에서 더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재료가 부족하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고요. 무엇보다 오늘 장 막판에 3대 지수의 하락폭을 더 키웠던 것은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다, 주요 경제국 중에서 가장 좋은 수준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오는 12월에 혹시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위험 자산 쪽으로의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고요. 그게 오늘 3대 지수에서 그대로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플과 엔비디아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지만 이날장에서 테슬라가 5.7%나 큰 낙폭을 보였고요.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다음 이슈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소식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을 통해서 간밤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가 됐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IRA는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서 대당 최대 $7,50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때문에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쪽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해왔습니다. 오히려 다른 작은 전기차 업체들의 타격이 더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테슬라 또한 해당 여파를 피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아직 저가형 전기차가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형 전기차 출시 이전에 이 세액 보조금이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메리트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려감을 가져가야 되는 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국내 전기차나 배터리 업체들도 동일한 상황이 되겠죠.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안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면서 증설을 이어왔습니다. 셀 쪽만 놓고 보시면 대표적으로 LG나 SK, 삼성 쪽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소재단에서는 엔캠이나 덕산, 데코피아도 있습니다. 이미 정말 많은 금액을 들여서 바이든 정부 지도 하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감과 함께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수단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다음 플랜으로는 현재 만들고 있는 제품들 차종에 대한 생산을 다각화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유럽 쪽으로 시작을 바꾸는 것 또한 공략
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일단 어제까지도 부진했던 2차 전지의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늘도 해당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질지 개장 상황까지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이외 주요 일정들도 마지막으로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발표가 됐던 P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2%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전년 대비로 놓고 봤을 때는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모습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기도 했고요. 고용 쪽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고용이 탄탄한 지표가 나왔죠. 6개월 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저까지 내려가면서 고용과 인플레 모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인 스탠스가 끼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간밤에 확인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새벽에는 소매 판매와 제조업 생산 나오기 때문에 해당 지표들까지 같이 잘 점검을 해보시고요. 다음 주 일정에는 엔비디아 실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 부진했던 국내 반도체 시장 안에서 하나의 좀 분위기가 전환되는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실적 이슈까지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개장 때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미얀마가 히토류 광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미얀마는 중국의 주요 히토류 수입처 중에 한 곳인데요. 히토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때문에 세계 곳곳에선 히토류의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등 다양한 기술 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물질인데요. 그렇다 보니 중국은 히토류를 해당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반도체에서 원자재 히토류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 트럼프 2기 국면까지 진행되게 된다면 더 격화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투자 힌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이슈에다 들어가겠습니다. 장 분위기가 오늘 뭐 뉴욕 시장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이런 느낌, 분위기에 또 너무 휩쓸려서요. 이렇게 처질 필요는 없지 않냐 생각 듭니다. 어차피 시장은 내일은 주말이냐. 다음 주에 또 열리고요. 시장은 계속 열립니다. 떨어질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목도를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현재 상황이 너무 이렇게 매몰돼서 시장이 되면서 비관론 이런 거에 너무 빠지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올해 이럴 때일수록 뭐 공부를 하신다든가 또는 종목 발굴을 하신다든가 뭐 다양한 리포트를 보신다든가 이런 어떤 모습들 더 학습을 하고 더 공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요 이슈에다 두 분의 전문가분과 함께 어떤 내용들 말씀을 좀 들으실지 좀 기대를 하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정식 전문가,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도 좀 처진 것 같아서 분위기가 네.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가져오신 말씀들 하나하나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얘기가 히토류예요. 박정식 네. 전문가 히토류 이슈를 좀 가져오셨는데 좀 의외입니다. 어떤 면에서 히토류를 오늘 좀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제 이제 미국의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전부 차지했다. 그래도 이제 레드스톰이 이제 불어왔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예,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임기 내내 다시금 무역 전쟁이 가속화될 수 있는 우려감이 현재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난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10에서 25%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관세를 이제 부과한다고 공언한 내용을 보면 60%까지 올린다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또 거기에 멕시코를 통해 수입된 중국산 자동차에 100에서 200%를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중국에 대한 무역 최혜국 대우도 철폐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전쟁이 다시금 핫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경제에 상당히 좀 타격으로 일정 부분은 좀 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GDP가 한 2%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이제 내수 침체 그리고 실업률 상승, 그리고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 물가 하락 이제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될 수 있는
대한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된다면 중국도 어느 정도 좀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겠죠. 상황이죠. 그래서 네. 이제 미국에 대한 제재 프레임은 이제 수년간 어느 정도 지금 개발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보복 관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희귀광물 통제, 그리고 미국 군수 기업에 대한 제재, 이런 이제 다양한 보복 시리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보복에서 이제 가장 이제 유력한 게 아무래도 이제 희귀광물 통제에 관련된 히토류 관련 보복이 또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슈가 나왔는데 시간 외로 이미 일단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시초부터 이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중국은 이제 전 세계 히토류 중 갈륨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이 게르마늄 공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만약에 이제 무역 전쟁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일단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초래하면서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속도 조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관세 실현 시 미국의 물가도 한 0.9% 정도 올라가겠지만 GDP 또한 1.4% 정도 감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주식 시장에서도 조금 불확실성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히토류 관련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고은별 앵커가 이 관련주들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트럼프 2기를 맞이해서 사실 중국의 긴장감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증시가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은 당연히 히토류 관련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보게 된다면요. 유니온 그룹주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히토류 이슈가 있을 때 가장 크게 움직이는 기업군들인데요. 유니온 머티리얼 4%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고 유니온도 6%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어제 정규장에서도 움직임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한 것인데요.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와 함께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5%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전일 2,900원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고요. 티플렉스는 히토류 관련 기업으로 엮여있긴 합니다만 전고체 이슈와 함께도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로텍은 1%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최근의 주가 하락 5일차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차트를 길게 놓고 보더라도 주가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다가 어제 오랜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히토류 관련 기업들의 흐름 보게 된다면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경우도 많고요.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많기 때문에 변동성에 유의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눈여겨볼 만한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히토류 관련주들 쭉 말씀을 좀 들었고요. 박정희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가장 좀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선택한 종목은 예.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두 회사가 같은 이제 같은 계열이죠. 계열이에요. 예. 예. 그럼 유니온 머티리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라이트 마그네트 및 파인 세라믹스 관련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 파인 세라믹 중 자기적 기능을 갖고 있는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DC 모터에도 사용되고 이제 산업용으로도 쓰이는 그런 지금 소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기계 구조적 기능으로 이제 이용 가능한 뭐 절삭 공구도 같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이 전자레인지용 이 마그네트론 스템 그리고 내마모성을 이용한 수도 밸브용 세라믹 디스크 이제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히토류를 이용한 이제 자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재를 만들고 있어서 그 관련주로 현재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이슈가 지금 처음으로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만에 나온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집권을 하려면 이제 내년 1월 20날이 될 것 같은데 집권 이후에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나 어떤 이런 분쟁성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중국과의 어떤 미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이 가장 핫하게 나올 만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이미 시간 외로 떴기 때문에 시초에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이번 이슈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계속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외로 떠서 시초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겠지만 다시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계속 상승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차트를 보면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지난 2023년 초반 이후로 쭉 하락이 나오고 변동성이 크지 않게 옆으로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슈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최소한 4,800원, 9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변동성을 키우면서 물론 이제 등락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 등락을 거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로 접근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유니온 머티리얼. 이 네오디뮴이라는 이 히토류 쪽에 이제 관련된 회사인데 이게 히토류가 또 전 세계에서 다 나는 히토류가 있고요. 유난히 중국 쪽에서 많이 나는 히토류가 있는데 이 네오디뮴 같은 경우는 또 좀 중국 쪽에서 또 매장량이 좀 많은 그런 히토류라는 점에서 좀 더 히토류 관련주로서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가 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곽유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와 같이 함께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테마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네. 티플렉스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뭐 히토류에 대한 이제 피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도, 19년도 미중 무역 갈등 때 우리나라도 한번 겪었었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히토류 공급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다변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국내에 있어서의 피해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테마성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은 또 한 번 주가가 뛰어 올랐을 때 강한 상승세, 강한 시세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기회를 또 엿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트레이딩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18년도 경에도 주가 움직임이 1,500원대에서 약 5,000원 못 미치는 구간대까지 상승세가 한번 나오기도 했었고요. 2020년도 당시에는 최저 가격대가 1,000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8,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주가가 대략 한 7배 가까이 이상 뜬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상승분이 지금 다 되돌림이 나와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관련주로 엮여있는 이유가 티타늄이나 니켈, 텅스텐, 물리부덴 같은 희귀 금속 소재를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의 또 필수 재료이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티플렉스 역시도 그에 따른 전방 산업의 부재에 따른 그런 역풍을 한번 실적적으로 한번 맞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는 2022년도까지 티플렉스가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뤄왔었던 회사거든요. 근데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도 처음으로 적자 전환이 되기도 했었고요. 다행히 이 기업의 유보율 자체가 굉장히 또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업황을 좀 해소하면서 가는 그런 움직임은 재무상에서 지금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 하반기로 넘어올수록 다시금 이제 적자였었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조금씩 이제 되돌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업에서 이제 뭐 히토류라는 그런 금속도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이 기업은 국내 스테인리스 본관 가공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스테인리스 절삭 가공 부품이 쓰이는 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조선이나 플랜트 쪽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원전이나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황이 지금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금 흑자가 지금 하반기부터 계속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고객사가 포스코 스테인리스 협력 가공센터로 지금 지정이 또 되어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런 고객사를 또 기반으로 해서 전방 수요만 좀 살아나게 된다면 실적 역시도 또 긍정적인 또 흑자로 계속 돌아가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기술적인 구간들 보면요. 지금 현재 이제 일봉상 네. 흐름 봤을 때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올해까지 계속해서 박스권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그러네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뭐 만약에 시초가 때 떠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한들 지금 이제 박정식 파트너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관련 이제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4,000원 구간대까지는 한 단계 더 레벨업해서 주가를 띄워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꼭 관심 종목에 일단은 넣어두시고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히토류 결국 이제 트럼프 뭐 수혜주가 아니라 트럼프 피해주 중에 하나가 피해국이죠. 중국인데 중국과 관련돼서 그럼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결국 이제 맞대응에 나설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히토류일 거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히토류 관련주들 오늘 두 분이 첫 번째 이슈로 말씀해 주셨는데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의 두 회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지난달 16개월 만에 국내 생산과 내수 판매, 수출 3개 부분 모두에서 전년 대비 증가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신차 휴가로 모처럼 내수 판매가 늘어난 데에 따른 영향인데요. 다만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며 수출에 대한 부담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현지 생산 확대와 수출 다변화 등으로 시장을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진정한 타겟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는 자동차입니다. 요즘 자동차가 좀 좋지는 않은데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역시 트럼프 당선과 관련해서 좀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곽유정 파트너가 이제 준비를 해오셨는데 어떤 포인트를 두고 오늘 이 준비를 해오셨는지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요즘에 그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트럼프 이제 당선 이후로 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계속 이제 언론 쪽에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만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약간 그 개인 투자자한테 희망 고문 아닌 희망 고문. 그래서 사실상 이런 자동차 쪽도 보면은 이거 봐, 지금 아직도 내수 판매량 수출액 지금 너무 좋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막상 주식시장에서 현대차나 기아차 보면은 지금 주가는 그러지 못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쪽도 계속 수출 무역 수지 흑자 내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 자체가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고꾸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이제 언론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와 또 주가상의 이런 괴리를 계속해서 좀 같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흐름을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앵커님이 계속해서 IRA 법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기업들 특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특히 국내 완성차 수출의 52%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IRA 그 세제 혜택이 없어지게 되고 관세 부과가 10%에서 뭐 20% 정도 이제 부과가 된다 한다면 현대차 쪽에서는 지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긴 합니다. 6천억에서 약 1조 정도 가량의 그런 이제 관세가 지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예. 기아 역시도 3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정도의 부담이 발생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대신에 미국 시장에 집중되지 않고 다른 이제 국가로 다변화를 했었던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 KG 모빌리티나 르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트럼프발의 이런 칼바람의 영향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IRA를 이제 시행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미국 쪽으로 그
가게 되는 그런 역풍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은 또 어떻게 그 미국 정권에서 해결을 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좀 살펴봐야 하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서 좀 봐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게 전기차 캐즘 현상도 심화되고 네. 또 실제로 전기차 수출량 역시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20% 정도가 줄어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좀 대체되는 그런 격인 거잖아요. 예.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 쪽에서 특히 도요타 쪽에서 그렇죠.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유력 브랜드인 이런 도요타나 닛산, 혼다의 이런 하이브리드 SUV를 제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금 해외 또 특히나 유럽 쪽에서 경쟁력을 지금 인정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현대차, 기아가 또 미국 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차량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에서 한 64% 정도 급증이 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추세는 또 중국 쪽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가 거의 주된 그 동무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정숙함과 저렴한 유지비나 친환경성 이런 장점은 또 누리면서 충전과 짧은 주행 거리에 부담을 느끼는 그런 소비자들이 이러한 이제 수요 다변화를 통해서 네.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중국의 3대 전기차 기업인 샤오펑 역시도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차량 기술 경쟁에 지금 뛰어들었다라는 관련 이슈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IRA 관세가 이제 세제 혜택이 없어지고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트럼프 정권 동안에는 사실 전기차 개화 네. 시기가 그만큼 더 뒤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 공백을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채워준다 한다면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도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 이슈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어쨌든 앞서 기사를 통해서도 저희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보조금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는 이 과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흔한 말로 캐즘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유지비도 저렴하고 조용하고 이런 거에 대한 맛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이브리드카가 이렇게 좀 과도기를 점유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지금 네. 전기차로 넘어가려면 어차피 시차 자체가 그렇죠. 짧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그 공백기를 결국에는 어차피 트럼프 정권 내에서는 이렇게 캐즘 현상이 좀 길어질 걸 우리가 인지를 네. 하고 이런 이제 부분들을 기업들이 이제 산업을 좀 이제 재편할 때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조금 더 특화시키면서 그 시차 조절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하이브리드는 도요타 등 일본 차들이 어쨌든 현재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고 현대차가 좀 잘 가고 있긴 한데 그래서 현대차가 EREV라고 그러죠. 이 주행거리 연장 하이브리드카 요거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 요거를 좀 최근에 계속 좀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차 얘기를 좀 했고요. 관련주들을 한번 쭉 살펴봐야 되겠죠. 고은별 앵커. 네,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하면 현대차와 기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보조금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가플랜트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렁거렸던 현대차, 기아. 다만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요, 현대차를 향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연일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주가의 반등도 확인이 됐는데요. 기아는 1.8% 그리고 현대차는 0.8%가량 소폭이지만 반등하면서 다시금 20만 원 선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특히나 미국 공장에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동하는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살포시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현대모비스는 0.9%가량 상승했고요.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최근 흐름 괜찮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현대모비스는요 10월 말부터 외국인이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연일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25만 5천 원대를 어제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HL만두 같은 경우에도 증권가에서 올해 실적 괜찮을 것이다. 지금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전거래일만 보게 된다면 0.27%가량의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기관이
가담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 3%가량의 주가의 반등이 나왔는데요. S&T 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방산과 조선과 관련된 그런 부품을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업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트럼프 2기가 점점 다가올수록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출의 다변화를 통해서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리핀과 함께 FTA 협상이 되게 된다면 자동차 수출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 국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살펴보죠. 과기적 파트너 오늘 어떤 종목 가고 있어요? 네, 현대모비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매출 실적은 지금 호실적이긴 한데 이런 이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감과 공포감이 지금 그렇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현대차 인도 IPO 때부터 기점으로 해서 주가 탄력도가 굉장히 좀 좋게 잘 나타나고 있고 현대차와 반대로 지금 현대모비스는 주가가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대모비스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현대차와 기아 쪽에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라고 또 한다면은 파업에 대한 문제를 안 들 수가 그렇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검색 조금만 해봐도 노조 파업 이슈가 계속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뭐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현장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주가가 못 올라갔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면 주가상으로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지난 7월 달에는 현대모비스의 자회사인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파업으로 인해서 현대 기아차 쪽에서 수천 대의 생산 차질을 겪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현대 트랜지스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서 변속기 지금 공급이 또 중단이 되면서 현대차의 제네시스나 코나 포터, 기아의 그 소울이나 셀토스 등을 만드는 생산 라인이 지금 멈춰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양을 그때그때 만드는 적시 생산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계열사가 부품을 제때 공급을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완성차 공장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대 기아차 쪽에서는 부품 내재화로 계열사 공급망 리스크를 좀 줄이고자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와 별개로 사실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의 이런 매출 판매고 호조세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에서 매출은 이번에는 좀 1.6% 정도 3분기 줄어들긴 했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대폭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기아차 쪽에 지금 의존도가 상당한 상황이라 미국 쪽에 당연 타격을 받으면은 네. 현대모비스도 당연히 직격탄을 받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생력을 갖추고자 실제로 현대모비스가 스텔란티스와 벤츠 등의 그런 샤시 모듈을 납품하는 등의 그런 이제 의존도, 그 현대 기아차에 대한 의존도 자체를 지금 낮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동화 부문에 있어서는 신기술을 지금 여러 가지도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이제 전동화 부분에 있어서 중국 시장에서도 또 중국 완성차 기업들이나 부품 기업들도 계속해서 기술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는 현대 기아차 쪽에 이런 이제 완성차의 퀄리티를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현대모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유럽 쪽에 있는 완성차 기업들도 현대모비스 쪽으로 계속해서 수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부분들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또 가지고 있는 경쟁력 앞으로 향후 유럽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전동화에 대한 부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현지 부품 공장 건설에도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슬로바키아나 지금 체코, 스페인 쪽에서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거나 건설을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곳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대한 이런 진출 모멘텀도 같이 함께 봤을 때 현대모비스 여전히 매력도는 상당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이제 주가상 움직임 봤을 때도 지금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고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여전히 사실 박스권에 거의 갇혀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이 지금 25만 원, 26만 원 선만 다시 한 번 더 재차 돌파가 나와주게 된다면 30만 원 구간대까지 상방도 열려 있는 구간대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자동차 쪽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모비스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대모비스는 또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정점에 있는 회사이라는 점도 또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박정희 전문가는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 중에 크게 좀 성장이 나오고 있는 삼보 모터스를 보려고 합니다.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모터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하이브리드라고 이제 딱 특정 지역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원래는 그 엔진 미션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였고, 그다음에 이제 연료계통 파이프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하이브리드용 자동차나 이 전기차 부품 쪽으로 시세를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플라스틱 사출 성형 제품을 만들고 있는 이제 프라코 같은 이제 자회사들이 유럽에서 지금 큰 폭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재무 구조를 보면 매출액이 지난 2020년에 9,4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3년에는 1조 4천억까지 증가가 되었고요. 영업이익도 162억에서 516억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을 보면은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벌써 3분기 누적 영업이익으로만 679억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516억 영업이익을 훌쩍 3분기 만에 뛰어넘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의 주가는 굉장히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가총액을 보면 895억이에요. 굉장히 낮죠. 현재의 자본 총계는 3,657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이고, 또 특히 이런 제조회사들이 이제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말 현금성 자산으로 별도 기준으로 903억 원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결 기준으로 보면 2,138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본연의 자본 총계 대비 현금성 자산이 더 많은 기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틈타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오늘 자동차 쪽에 일단 IRA 법안 폐지로 인해서 뭐 전기차 보조금을 없앨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제기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조정을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그래서 3,600원 이하로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3,600원 이하로.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10,000원대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업황이 또 좋아져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니까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될 거긴 하네요. 그죠? 잘 요즘 같은 상황에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첫 번째 리포트는 에이직랜드를 다룬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제목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적었습니다. 일단 3분기 매출액은 142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55억 원 기록을 했죠. 지난 2분기 이어서 계속된 영업 실적 마이너스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분기에는 연구 인력이 기존 대비 80%나 증가했고요. 대만 R&D 설립 그리고 해외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는 등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한 투자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4분기에는 실적이 크게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에이징랜드 시가총액 3천억 원대에 불과한 작은 종목인 만큼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뒷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 지난 11월 4일 SK하이닉스와 CXL 개발 관련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올해 있었던 디자인하우스의 수주 금액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인 311억 원 규모였고요. 에이징랜드의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도 42%에 육박하는 커다란 규모였습니다. 리포트에서 디자인하우스의 역량은 수주 레퍼런스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주 계약을 맺은 CXL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인 만큼 설계를 담당하는 디자인하우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 뒷받침해줘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수주를 통해서 역량을,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동사는 또 SK하이닉스와 낸드 컨트롤러 개발 관련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CXL 수주와 연계해서 여기에 이어서 낸드 컨트롤러 수주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에이징랜드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국내에서 유일한 TSMC의 디자인 하우스라는 점이죠. 그래서 TSMC의 실적이 잘 나올 때마다 에이징랜드의 주가도 함께 상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삼성전자의 리스크에 휘둘리거나 또 SK하이닉스의 피크아웃 우려로 함께 하강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같은 두 가지 리스크에서 모두 자유로울 수 있는 주식이라는 겁니다. 4분기에는 실적이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연됐었던 테이프 아웃 물량이 반영되기 때문이죠. 테이프 아웃이란 반도체 설계 도면이 제조팀으로 넘어가는 이 마일스톤적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매출액이 355억 원, 4분기 영업이익은 25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종목 함께 볼까요? 바로 농심입니다. 대신증권에서 발간했고요. 제목에는 2025년에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마찬가지 3분기 실적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이번에 8,500억 원대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380억 원가량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는 하회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매출이 부진했고 국내외로 비용이 확대됐기 때문인데 목표 주가도 48만 원으로 10%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는데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별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내수 위축으로 인해서 신제품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라면 1% 역성장, 스낵도 7%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3분기에는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원가 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촉비, 물류비 그리고 각종 경영 비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라면의 수출은 견조합니다. 특히 유럽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죠. 이어서는 해외 매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매출 성장률은 일단 중국에서 소비 부진이 심화되면서 21% 역성장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미국에서는 성장이 1%에 그치면서 성장세, 성장률 증가가 둔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주요 브랜드들의 퍼포먼스는 나쁘지 않았는데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이 외에 다른 해외 매출 법인들 캐나다 12% 하락을 제외하면 일본, 호주 그리고 베트남까지 K라면의 인기를 등에 업고 성장세가 견조하게 지속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해외 매출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그레이색으로 표시된 부분, 미국의 매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하늘색 부분, 중국의 매출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에서는 브랜드별 퍼포먼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4분기에도 매출 성장률은 회복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판촉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눈높이는 낮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유통업체인 유베이와 협력을 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매출 정상화에 힘쓰고 있긴 하지만 중국 전체적으로 소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에는 당연히 힘들겠습니다. 농심에 대한 목표 주가 10% 하향 조정한 48만 원을 달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이선희점 서영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출발에 앞서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살펴보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당선 이후로 진행되었던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흐름들이 좀 약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동안에 2차전지나 전기차 섹터들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상승을 했던 테슬라가 어제 5% 넘는 하락을 좀 보여왔고요. 비트코인 역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폭을 좀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장중 전기차 보조금 삭감 논의에 대한 부분들과 정부 효율화를 위한 국방비 삭감 등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도 좀 부진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장마감을 앞두고
소비 지출을 견인하고 고용 시장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인식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강한 상승 출발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일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5만 원을 이탈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이것이 과연 되돌림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되돌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외국인 수급이 좀 필요할 텐데요.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대외적인 변수가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이면서 물론 한국 증시장은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악재를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좀 등락을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외환당국에서 환율의 구두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하락을 즉 원화 강세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1,400원 이상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전환되지 못한다라면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로 돌아서는 것이 선순환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만이 시장에서의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오늘 금융시장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들에서는 환율과 외국인 수급들을 체크를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수혜 업종으로서 조선이나 방산, 원전 쪽에 대한 흐름들은 그나마 좀 나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파동 역시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오늘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흐름들보다는 상승 출발을 혹시 한다 하더라도 추격 매수보다는 관망으로 인해서 수급이 확실히 좀 외국인의 수급이 확실히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확인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셔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보수적 접근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켓나우 1부 이제 마켓 스탠바이 코너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그다음에 고은별 앵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 신일섭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뉴욕 시장은 오늘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인플레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좀 부상하라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이 IRA 관련해서 이제 보조금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 폐지한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주고 있고 강경파들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인선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 탑3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박수범 대표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IRA법에 대해서 이제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할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테슬라가 마이너스 5.7%나 하락했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3.3%나 크게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 전날 폭스바겐에서 리비안에 대한 투자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좀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렇게 된다면 국내 업체들도 오늘은 좀 낙폭을 좀 키우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그리고 SK온이 비상장이니까 일단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전반적으로 좀 약간 좀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패드워치에서 12월 FOMC 금리 인하가 82에서 지금 72%로 좀 낮아졌어요. 그리고 파월이 간밤에 얘기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미국의 경제는 강하다. 그래서 성급한 금리 인하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면서
매크로 흐름이 그렇게 뭐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11월 20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HSBC 쪽에서도 목표가를 145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좀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SML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반도체 EUV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최대 89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차세대 노광 장비 사용을 검토 중이다. 어디서? ASML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ASML 쪽에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된다면 정밀 파운드리 사업도 어차피 SK 하이닉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HBM에 대한 이제 그 EUV 장비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의 반등을 오늘 좀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환 대표는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 키포인트 세 가지 어떤 거 꼽으셨을까요? 네, 조선주의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급등했고요. 미국 해군 7함대 배속에 급유함 6혼 전기수리 사업 수주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이어갔고,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마린솔루션, 한화엔진이 급등세에 동참했습니다. 우주항공주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8일 날 스페이스X 스타쉽의 6차 시험 발사가 있죠. 이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한다면 우주항공주 테마가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를 것 같은데요. 한화시스템, 세트레가이, 루미르가 이상 관련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력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이거 유일하게 바이든 때부터 연이어서 이어가고 있는 테마인데, 대형주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중소형주는 산일전기까지 급등하고 있으니 이 점 참조하여서 주식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짧았죠, 두 분. 급하게 막 말씀하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좀 양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일서 위원 조선주, 우주항공주, 전력인프라 관련주 계속해서 신일서 위원 요즘에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자, 8시 57분 이제 30초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네, 11월 15일 국내 증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에 대한 이슈가 간밤 미증시에서 나오면서 전기차 기업들 약했죠. 오늘 국내 증시 고스란히 그 여파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2% 넘게 빠지면서 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0.53%가량 하락한 2,406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금 오만전자를 향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4%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 0.52% 하락 출발.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 역시나 직격탄 받습니다. 4% 이상 빠진 채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리비안이라던가 여러 가지 수주 소식, 계약 소식 전해졌습니다만 역시나 보조금에 대한 타격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 깊게 눌린 채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1% 하락, 현대차 0.7%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우선 6위부터 10위권에 좀 혼조세 나타나는데 기아는 2% 이상 빠진 채 출발, 셀트리온 상승 출발, KB금융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금융주들 최근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고환율에 대한 부담감 속에 0.78% 내린 새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네이버가 어제 시총 30조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죠. 오늘도 상승합니다. 이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0.95%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출발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에코프로가 무려 10% 가까이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 BM도 7%가량 빠진 채 출발 준비 중입니다. 다만 어제 한 걸음 쉬어갔던 바이오주도 오늘은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HF 1.4% 오름세로 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보시죠.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함께 엔캠 무려 13%가량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타격 오늘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용기기도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9시 딱 됐고요. 본격적으로 시장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으로는 확실히 2차 전지들은 예상했던 대로 좀 큰 폭의 하락세로 좀 갈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오늘 일단 삼성전자는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사만전자 4년 반 만에 진입을 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5만 원대로 복귀를 하는 모습이 일단 동시효과 상황에서 나타났는데 실제로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피 0.25% 하락해서 2,412선. 코스닥은 낙폭이 좀 큽니다. 역시 아무래도 앞서 보신 대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워낙 크게 시작을 해서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0.8%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체 지수 출발 상황은 이렇고요. 고온배를 통해서 출발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11월 15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시장 정말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낙폭이 다시금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는 2차 전지가 속을 썩이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기 견조하다, 금리 인하에 대해 좀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죠. 우선 취업 괜찮고요. 실업자 수 감소했고, 그리고 물가는 상승으로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수 자체가 좀 부담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오늘 양시장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38%,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깊게 눌림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 수준에서 버텨줬던 우리 증시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대형주의 힘이 많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중소형 개별주들의 흐름은 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요 오히려 0.23%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0.94%가량 내리면서 675선에서 출발 알렸는데요. 아직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있다면 지금 시장에는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영됐을 때 낙폭이 더 깊어질지에 대한 여부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알아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반도체 종목 들고 계셨던 분들 참 힘겨운 한 주였을 것 같은데 금요일장 그래도 낙폭이 두드러지면서 이 반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 이상 반등하면서 5만 1,000원대까지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또다시 나왔죠. 오늘 1.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고개를 다시 좀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동시효과 상황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지금 원통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ESS 부분에서도 2조가량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매크로적인 측면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7% 이상의 낙폭 보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4%, 소폭의 내림세, 현대차는 보합권 출발 지금 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됐을 때 기아는 오늘 1%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또 스위스 제약 유통사를 인수해서 유럽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KB금융 오랜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고 네이버가 오늘도 0.5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30조 원 복귀를 하면서 AI 시장에 대한 확장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 방향성 괜찮고요. 지금 6위부터 10위권 봤을 때 네이버만 유일하게 지금 5일 차트가 우상향 곡선을 좀 꾸준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위부터 15위권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권 오늘 금융사들 조금 엇갈린 모습이고요. 어제 강한 상승 나왔던 포스코홀딩스 오늘은 오히려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반등 시도하고 있고 고려아연이 오늘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상승 추세 이어갑니다. 100만 원 선 웃돌면서 움직임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물산 오늘 삼성그룹주들 전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16위권부터 20위권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6위부터 20위권 보게 된다면요. 삼성생명 3% 이상 반등 시소하고 있고요. 메리츠금융지수는 오히려 상승 출발하면서 오늘 은행, 금융주들 사이에서 종목별로 엇갈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HD 현대중공업은 1% 빠지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히려 4% 이상 상승합니다. 조선주는 한 걸음 쉬어가지만요. 오늘 방산 관련,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모멘텀 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우선 3위권까지는 일제히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 격차가요 10조 이상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낙폭 더 깊어지면서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알테오젠은 0.9% 하락 출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7%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HLB 0.9% 상승 출발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1% 이상 상승하면서 바이오주들은 그래도 견조합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 봤을 때 의료 미용기기 업체들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반도체 괜찮네요. HPSP가 1.8%가량의 반등 시도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대장주입니다. 2% 이상 상승하면서 미증시 지금 일론 머스크 효과로 지금 로봇과 그리고 항공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그 시세는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위에서 15위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펩트론 오늘 0.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그러니까 지금 치매와 다이어트 관련된 기업들 지속적으로 조금 꾸준하게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노공업 반도체 기업이죠. 1.3% 상승하고 있고 게임주도 흐름 괜찮네요. 펄어비스가 2.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캠의 낙폭은요. 다른 이타전지부보다 조금 더 깊습니다. 두 자릿대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6위권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엔터주들의 흐름 최근 괜찮습니다. JYP 엔터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괜찮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죠. 오늘 2% 이상 3%에 가까운 상승력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급락했던 실리콘투 오늘 반등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과연 전문가들 오늘 시장 출발하고 나서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고은배르커 수고하셨습니다.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반도체주들은 어쨌든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관련주들까지 소부장까지 그렇고 2차 전지주는 뭐 말할 거 없이 다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 어떻게 시장 출발 상황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소범 대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또 예상한 대로 뭐 좀 시장은 네. 좀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3.4%나 좀 크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지지선을 만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좀 반등을 해주는 부분들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오니까 좀 기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그에 따른 지금 반도체 관련주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많은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1.45% 정도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장시하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ASML 쪽에서 장비를 SK하이닉스에 납품할 수 있다는 부분들 EUV 장비를 납품하게 되는데 뭐 EUV 장비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EXE 계열이 또 있고 NXE 계열이 또 있습니다. 그 가격 차이도 너무 많이 나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최근에 만들어진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이제 4분기에 지금 나왔는데 이제 EXE 5200이라는 제품입니다. EUV 장비인데 이게 한 대에 5천억에서 6천억이랍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뭐 하이 NA로 해서 EUV 장비를 만들어서 지금 납품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최근에 뭐 중국 쪽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 쪽에도 이제 납품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을 좀 높이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도 아직까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좀 일적 기술적 반등이 이 부분이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코멘트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은 좀 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하나오션이 어제 크게 급등했는데 오늘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오늘 3% 정도 상승하고 있고 어제는 14%나 상승했었는데 확실히 조선주도 좀 강합니다. 강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뭐 미국의 해군 관련된 MRO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나 옷을 갈아입는 상황이라 해야 되나요? 하나오션 한다면 정말 뭐 저가 수주로 인해서 마이너스 수주를 너무 많이 해서 뭐 과거에 HD 현대 쪽에서도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수익성이 좋은 선박들을 선별적으로 수주를 해 나가고 있고 작년에 대비해서 수주 물량도 지금 현재 2배 이상 껑충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미 해군 관련된 MRO 사업까지 독보적으로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들. 최근에 또 캐나다 쪽에 잠수함 프로젝트 관련해서 또 한 번 또 방문을 또 했었죠. 그 사업이 80조까지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지금 조선 쪽은 너무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HD 한국조선해양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봐야 되고 여기서 삼성중공업까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이 3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수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신경 쓰지 말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도 좀 내려가다가 일단 메이저 회사들이 좀 반등을 좀 주다 보니까 같이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옥신각신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반등했을 때 또 차익 매도 물량도 일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오늘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후장 들어서는 좀 추세적으로 좀 매수 물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도 좀 생각하시고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도 네. 롤오버 하실 분들은 해도 네.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박수홍 대표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신입사위원 출발 상황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포인트 하락에 정말 100포인트를 거의 다 채우고 있는 상태고 네. 그 100포인트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냥 수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냥 수사로 하루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 진짜로 계산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2024년도 8월 5일 날 2386.96을 찍었을 때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엔캐리 트레이딩이 누가 거물이 팔았느니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누구도 몰라요. 인공지능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거기 테스트를 간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흐름은 2024년도 8월 5일 날 그 저점이 지금 72,200원인데 지금 51,500원이에요. 이미 깬 지 한참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종목은 이미 그때 저점을 깼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인지 뭔지 모르지만 급락이 나왔던 그 순간보다도 더 낮게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큰 반등을 못하고 10년선 보여드렸죠. 월봉으로는 120개월 선. 언제도 깨지 않았잖아요. 여러 번 얘기 드린 대로 서브프라임 때도 코로나 때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비즈니스 모델의 붕괴 말고는 답이 없어요. 해답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큰 반등이 안 일어나면은 코스피 지수도 그 부분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2024년도 8월 5일 날 그 가격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고 100포인트가 끝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3개월 됐죠. 11월 달이니까. 9월, 10월, 11월 계속해서 일관된 시황이었잖아요. 만약 그것만 따라오셨다면은 다른 거 안 보고 이 방송 보고 제 말만 들었으면은 지금 두둑해졌죠, 오히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벌어졌죠, 격차는. 그렇죠? 지금 다른 곳에서 손실을 크게 본 거에 비해서 플러스가 났으니 더 크게 벌어진 거죠, 차이가. 지금 그러면 그 두둑한 계좌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방금바조를 계속 들고 왔고 반도체 2차전지를 배제했잖아요. 진흙탕에 빠져서 손가락 누가 드느냐, 막 살려달라고 드느냐, 그 손가락이 누가 올라가느냐, 그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둘 다 진흙탕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배제하고 방금바조를 가지고 오다가 결국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 금융, 메리츠 금융지주, 바이오, 알테오젠, 각 1등주들을 잡은 상태에서 다 실현했잖아요. 고점에서. 거기서 좀 한 발 더 간 것도 있지만 그 한 발까지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선이 남아 있었는데 마침 트럼프가 트리거를 당겨주는 바람에 튀어 오르니까 나머지 자금 가지고 다 조선에 쏟아 부었잖아요. 그 조선에 쏟아 부은 첫날에 왜 그렇게 다급하게 제가 1등주를 찾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지금에서야. 지금 하나오션 밑바닥에서 얼마 오르는지 아십니까? 벌써 40% 올랐어요. 제가 HD 현대중공업이든 하나오션이든 그때 반드시 하나 가져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다급하게 얘기 드렸던 이유가 1등주가 처음에 이렇게 폭발하는 시점에 뜨겁고 빠르게 올라버리기 때문에 빨리 그때 모든 거를 다 잊고 집중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말까지 더듬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외계인과의 조우 혹은 노아의 방주 해서 방산에서 우주항공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조선과 우주를 합쳐서 조선우주 이런 것으로 세팅해서 다시 가자고 했잖아요. 아니면은 밖으로 아예 벗어나서 KTNG 같은 코웨이 같은 이런 거북이 등껍질 같은 종목을 섞어도 좋고, 지금 그런 종목들만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1등주를 또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벌써 4번째예요. 이거 4번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3, 4번도 놓치면 억울한데 우리 지금 이 일상 속에서 그렇죠? 4번째 판까지 놓치면 안 되죠. 방산, 금융, 바이오를 놓쳤는데 조선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등주를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기세로는 하나오션이 1등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안정성이나 모든 거를 다 고려해가지고 HD 현대중공업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한화엔진, 이게 기자재에서는 한화엔진이 지금 1등입니다. 한화엔진이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에서는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이 지금 1등주거든요. 하나시스템은 이미 날려버렸지만 하나시스템 조정받으면 또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시스템에서 이제 뭐 세트랙 아이, 하나그룹으로 들어온 세트랙 아이라던가 루미르, 어제 그냥 순서대로 순환매로 급등했었죠. 이런 것들. 이 18일 날 월요일이죠. 18일 날 스페이스X의 스타쉽에 6번째 시험 발사가 있습니다. 5번째 시험 발사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셨죠. 거꾸로 우주선이 내려오면서 집게 2개로 잡아버렸죠, 다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재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사용으로 발사 비용을 현저히 낮추는 거죠. 마치 재활용 플라스틱을 다시 사용하는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2번째, 3번째 발사에 스타쉽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18일 날. 그렇죠? 거기서 뭔가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모멘텀이 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엔조우를 지금 할까 말까 생각하는 게 엔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항상 뜨거울 때 사는 게 아니라 차가울 때, 그 기준 하나만 선택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을 JYP가 지금 2011년, 무려 15년 전에 차가운 시점으로 그 보조지표가 가 있으니 그거 하나만 지키더라도 엄청난 그 확률이 있다고, 성공 확률이. 지금 JYP 밑바닥에서 얼마 올라나 보세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겠지만 일단은 물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가장 차가울 때 샀는데 그 가장 차가운 게 죽어서 시차가 돼서 차가운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럼 아예 평생 안 가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주 차가운 곳에서 부활할 것 같은 거를 따져봐야 되죠. 그건 그 다음 단계고, 기본적으로 저렇게 차가울 때 사는 리듬감을 갖는 게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거다. 이번에도 아시겠죠. JYP의 고점에서 떨어질 때, NC소프트 고점에서 떨어질 때, 에코프로비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도 그걸 캐치를 하지 못한다면 경험을 더 하셔야 되는데, 경험을 더 하다가는 우리 계좌가 모의 투자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각성을 하시고 굉장히 차가울 때 잡아서 뜨거울 때 던지는 습관을 기르자. 이번에도 경험을 하시기 바라고, 지금 조선과 우주가 진행 중이니 조선과 우주 포트폴리오로 방금 바에서 못 이룬 꿈을 반드시 이뤄서 이번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계속해서 조선주, 우주항공, 그다음에 엔터주 얘기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좀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신일선위원의 시장 상황 해석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한 18분 정도 됐습니다. 섹터별로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8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요, 히토류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히토류로 강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도 히토류 관련 여러 기업들이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죠. 오늘도 그 개장하자마자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점점 더 가속화되게 된다면 중국이
기업들이 히토류를 무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코멘트 나오면서 이로 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 나타나고 있고요. 히토류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종목들은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2차 전지 검색 참 많이 합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파랗게 질려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국내 증시 역시나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지어져 있는 기업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군들을 중심으로 오늘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과 우주항공, 우크라이나 재건, 트럼프 트레이드로 함께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요. 엔터주들의 흐름 괜찮습니다. JYP 엔터가 3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스트레이키즈가 일본에서의 인기가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멘텀 또다시 부각받으면서 오늘 지속적인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섹터의 동그라미를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그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어제도 양시장에서 이탈을 지속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 포지션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28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고요. 오늘 명확한 수급 주체는 아직까지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면서 시장의 하락을 그래도 방어해 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별 상승률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 업종 동향 함께 보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이 괜찮은 만큼 전기전자가 오늘 0.3% 반등하고 있고요. 경기 방어주 성향 고배당주가 들어가 있는 보험 업종이 오늘 0.2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서 셀트리온과 함께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의약품 관련 기업도 괜찮았었는데요. 0.19% 오르고 있고 운수창고가 오늘 강한 상승 나옵니다. 운수창고에는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반면 포스코홀딩스 깊게 눌렸었죠. 철강 및 금속이 4% 이상 빠지고 있고요. 고배당주 가운데서도 보험업종은 상승하고 있는데 증권업종은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화학은요. 2차 전지 소재단의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2% 이상 업종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인터넷 강합니다. 네이버의 훈풍을 받는 걸까요? 오늘 인터넷 관련 기업들 강하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여전히 뜨겁고요. 반도체 업종도 코스피의 훈풍을 받으면서 1.3%, 방송 서비스가 1.26% 오르고 있는데요. 엔터주들의 강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화학 업종 역시나 2차 전지 소재단 기업들이 많은 그런 업종입니다. 1% 이상 빠지면서 업종별 등락률에도 2차 전지가 지금 파랗게 질려 있다는 점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도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보게 된다면요. 전반적으로 히토류 관련 기업들이 이름을 대거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온, 삼화전자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 기업들인데 개장하고 나서 20% 넘게 올랐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14%가량 유니온 상승폭 반납하고 있고요. 재건기업 범양검영 오늘도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히토류 관련 기업들의 이름이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고요. 서메이지가 로제 소속사의 지분 투자 사실이 부각받으면서 상한가 안착했고요. 앞타사이먼스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직후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고민별의 거 수고하셨고요. 지금 코스피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 3.6%, 하이닉스도 3%좀 넘겼고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보면 네이버, 강보합 정도, 삼성전자 우선주 5% 가까이, 현대차 0.7% 이 정도고 그 이하로 시총 상위 종목들은 보통 별로들 좀 좋지 않습니다. 금융주들도 좀 엇갈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좀 그러네요. 근데 의외로 코스닥은 지금 지수는 많이 떨어지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알테오젠도 플러스로 돌아섰고 2차 전지주 빼고는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주들 전체적으로 다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 좀 더 자세히 두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수범 대표. 네, 뭐 지금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도 좀 보게 되면 거의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뭐 2차 전지 쪽만 좀 빠지고 있어요. 네, 2차 전지 쪽에 좀 주가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뭐 전체적 지수가 좀 하락하는 폭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발 매수세가 좀 형성되면서 다시 한번 좀 양봉을 보여주면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모습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일단 2차 전지만 제외하고 보게 되자면 제가 봤을 때 지수는 지금 플러스의 움직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서 지금 정리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좀 바라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얘기가 나올지 그런 네. 부분들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좀 크게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분위기를 조금 우리가 오늘 하루는 좀 즐겨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3.6%까지 상승률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일수의원 오늘 특징 좀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뭐 세팅하고 월요일까지 넘어가 봐야 될 게 우주항공주를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스타쉽의 6번째 비행 시험이 지금 스페이스X 홈페이지 메인에 나와 있죠. X로 지금 생중계할 건데 앨런 머스크가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월요일이요. 월요일 날? 월요일로 지금 4시 정도에 기상이변이 없으면 시작할 건데 X로 생중계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5번째 시험에서 성공했잖아요. 재사용되는 거 보셨죠? 그렇죠. 처음에 저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어요.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그거를 트럼프가 대선 연설 도중에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엄마가 아이를 안는 모습 같았다 하면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위성들이 그 발사하는 발사체가 필요한데 대부분 스페이스X에 돈 내고 스타쉽에 태워서 그 위성을 날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이 우리나라 위성업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단 대장주는 하나시스템이요. 하나시스템이 SAR 위성의 독보적인 주자거든요. 근데 얘가 1등주예요. 주식조차도. 지금 가장 먼저 박스권을 돌파할 신고가를 갖고 가장 뜨거웠기 때문에 1등주입니다. 하나시스템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안 하더라도 하나시스템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그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나 알테오젠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1번 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세트레가이나 루미를 후발로 노려볼 수 있겠죠. 예. 전부 다 SAR 위성에 지금 그 SAR 위성으로 결국 궁극적으로 뭐 할 수 있냐면 지구 관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군사 이동, 뭐 이번에 북한군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라던가 아니면 농작물의 경작지 면적을 해서 올해는 풍년이다 뭐 그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이제. 0.3m라고 자동차의 번호판 글자까지 표시될 정도의 해상도. 를 나타낼 수 있는 게 SAR 위성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주목할 필요가 있죠. 물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이 지금 민간 기업, 그 체계기업에서 체계종합기업에서 밀리긴 했으나 결국 한국항공우주도 계속해서 이 누리호 4, 5, 6, 7차 발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방산에서 육군에서 공군, 해군으로 지금 넘어간 흐름에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공군으로 넘어간 게 지금 저기 그리고 공군으로 넘어간 게 이거 해군으로 넘어간 게 하나오션이고 공군으로 넘어간 게 한국항공우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재건주도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주 중에 제가 볼 것은 전진건설 로봇. 이게 지금 상장된 고점을 돌파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28,000원 돌파할 때 강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해서 플러스로 비츠로셀. 지금 2차 전지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1차 전지에 포커싱이 맞춰질 수가 있고 그때 말한 대로 비츠로셀은 전장에 쓰이는 전차라던가 비행기라던가 이런 거에 무전기라던가 이 전지는 전부 리튬 1차 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츠로셀의 고점 돌파에 한번 베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 항공 그리고 방산 쪽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환율 시장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엑시트하게 되면 환율 시장이 지금 이제 뭐 1,500원까지도 US 달러 대비해서 1,5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환율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1,400원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좀 수급적인 움직임이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관망세인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종목별로는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환율 시장의 움직임들을 장 끝날 때까지 어떻게 또 움직임을 좀 보여줄지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 시장의 움직임과 동향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신 의원님께서는 키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네, 한 문장입니다. 외계인과의 조우 포트폴리오 강력 홀딩.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저 정말 임팩트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이렇게 개장 상황 체크해 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 오늘장 선발 종목 가보겠습니다. 김경국 과장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종목 선정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은 오늘 어떤 종목 하셨어요? 예. 오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K캡의 주인공인 HK 이노엔이라는 회사를 가져와 봤고요. HK 이노엔. 예, 맞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최근에 글로벌 경쟁 약물인 일본의 다테다 제약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보케지나의 미국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나스닥 상장사인 패썸파마가 최근 3분기 어닝콜이 있었는데요. 이후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급락세가 연출이 됐고 보케지나가 속해 있는 피캡 계열 치료제의 성장 속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영되면서 이번 주 이노엔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패썸파마의 어닝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보케지나의 미국 처방 건수가 6만 9천 건으로 나왔는데 이 수치는 2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이고 굉장히 양호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피캡 계열의 치료제에 대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HK 이노엔은 현재 미국의 파트너사인 세벨라와 함께 진행 중인 비미란성 환자에 대한 임상 3상이 이미 이번 연도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 초에 진행될 신약 허가 승인 신청이 동사의 주가를 견인할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월별 한 60만 건에 달하는 처방 건수를 보여주고 있는 K캡이 현재도 무서운 성장 속도로 경쟁 약물인 대웅제약의 팩스쿨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0억을 넘기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국내 역류성 식도염 시장은 향후에도 PPI 계열의 약제에서 피켓 계열로 지속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노엔에게는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시장에서의 임상 성공은 또 다른 시장을 열어줄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대를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최근에 급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는 지난번 고점인 5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1,000원 지금 정도에서 적절하고 들어가는 시기가 목표가는 전고점 52,000원 약 한 20% 정도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2,398로 내려왔네요. 2,400선이 좀 깨진 상황이고 코스닥도 낙폭이 좀
1.2% 가까이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마켓나우 일부 지금 화면에 주요 지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지수는 저렇게 좀 그런데 일단 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주들은 오늘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늘상 보던 모습과는 좀 오늘 완전히 거꾸로 된 그런 모습이 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네요. 자, 마켓나우 일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재 앵커의 이코노미 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투자 수점 말말말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요 인사의 발언 속에 투자 전략이 좀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조어진 탁기온 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요 인사의 말은 무엇일지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가장 또 궁금하신 대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3% 반등하면서 5만 1,000원까지는 되찾았는데 어제 4만 전자가 된 바가 있습니다. 11일 이후 지속적으로 장중 50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죠. 예, 그렇습니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좀 이렇게 크게 반등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62% 차지하는 이제 DS 부분, 반도체 부분이 사실은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부가 고가에 팔 수 있는 HBM3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SK하이닉스에 뒤졌고 또 뭐 마이크론도 뒤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삼성전자가 만회를 해야 되는데 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가 HBM을 만드는데 왜 SK하이닉스에 뒤졌다고 보는 것이냐? SK하이닉스에 뒤진 거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기준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외국인도 계속 파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어서 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엔비디아에 못하는데 어디 완판하고 있냐? HBM을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마존도 삼성전자 HBM을 가져가고 있고 엔비디아에서도 고가의 뭐 H백이나 B백에는 납품을 못하고 있지만 저가의 엔비디아도 중저가의 그 칩이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HBM은 삼성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의 HBM이나 B백에 필요한 HBM을 삼성 납품을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사실은 시장 전망이 이제 어둡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HBM4를 갖고 이제 한번 뒤집어 엎겠다라고 이제 그런 구상을 이제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제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고가의 HBM은 어려운데 중저가 워낙 이제 볼륨이 크다 보니까요. 뭐 PC도 있고 뭐 모바일도 있고 그다음에 AI 서버 말고도 일반 서버가 있거든요. 기존의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중저가형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범용 디램, 레가시 디램이라 말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랑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의 창신 반도체, YMTC 이런 반도체 중국 기업들이 13나노 이하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 주요 장비를 반입 못하고 있지만 없는 장비를 갖고 사실 수익성이 안 나는데 계속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위쪽에 못 올라오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계속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것이고 어제 급기야 이제 그 5만 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면에 삼성전자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게 과거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2022년부터 작년 이제 그 1월 상반기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차트 비교입니다. 윗줄에 이제 그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SK하이닉스고 위에 이제 그 파랗게 표시된 게 삼성전자인데 같이 내려갔죠. 같이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삼성전자 작년 1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두 기업이 이제 주가 상승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작년 영업이익 지표로는 작년 3분기까지 SK하이닉스가 얼마의 영업 손실을 받느냐 8조 원의 영업 손실을 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미 시장에서나 그 애널리스트는
범용 D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성형 A가 열리고 엔비디아 칩이 사이되고 엔비디아 칩에 유일하게 SK하이닉스 HBM3만 공급되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먼저 반등하기 시작을 했고 주가 상승률도 그 작년 기준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사실 여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가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할 거라는 이제 전망과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를 갖고 여름까지 매수를 했다가 기대가 9월부터 꺾이니까 못 파나 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이 차트를 좀 유념해 보시다가 이따가 제가 추후로 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또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삼성전자의 PBR이라고 해서 그 주당 순자산 가치죠.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건데 어쨌든 이게 0.8배까지 항상 이제 최근 들어서 1배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를 밑도는 부분이어가지고 안 좋은 거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까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반발 매수에는 일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근거로 이걸 좀 파악을 해야 될까요? 네, 그 PBR 1보다 낮은 건 일단은 뭐 잘못 평가됐다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이 굳이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삼성그룹 말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룹인 현대차 그룹인데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HBM 잘못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수율이 여전히 20%. 그러니까 파운드리 수율 20%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든 갤럭시 이제 엑시노스 칩을 갤럭시 24에 납품을 했어요. 뭐 최상단은 아니도 그대로 그래만 납품을 했는데 25 내년에 출시한 25에 납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파운드리 수율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또 하나 모바일 사업부를 갖다 모바일 사업부가 2분기 기준, 3분기 기준으로 한 2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모바일 사업부가 이제 갤럭시 폴드라는 야 접어서 펼치니까 너무 좋다. 이게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애플도 위협을 하면서 자리매김을 잘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샤오미가 2번 접는 폰을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아니 우리가 하드웨어만큼은 세계 최강이라 생각했는데 샤오미가 먼저 2배 접는 폰을 내놨으니까 그 부분도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가 타격을 받았고 중저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구가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샤오미가 1등, 오포가 2등, 삼성도 내려왔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중국 시장은 뭐 이미 발붙일 수가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DS 부분 안 좋고 그 모바일 사업부, MX 사업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PBR 1.0보다는 낮으니까 이거보다는 반등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냐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현대차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대차는 5등 기업이었다가 4등이었다가 3등이었다가 지금 어떤 추정으로는 이제 24년 기준으로 해서는 2등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폭스바겐을 제치고 이게 떠오르는 기업이죠. 현대차가. 근데 현대차 주가가 PBR이 얼마냐? 0.6이 안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0.9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저가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사실 현대차를 갖다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현대차는 올라가는 기업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팽창하는 기업입니다. 순이익이 올라가고 있죠. 삼성전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기업이 0.9를 갖다가 받고 있는데 올라가는 기업이 0.5, 0.6인데 이걸 비교해 본다면 삼성전자 0.9가 저점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는 희박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판단의 근거가 좀 필요하네요. 현대차는 이제 미래 성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주요 메모리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있는데 이 각사의 주요 정책에 따라도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감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주요 공급 차원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차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아까 그 내리막길 했던 차트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메모리 3사가 그러니까 D램 메모리 3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등 회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9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95%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적절하게 이제 수요와 공급을 맞추면은 옛날 같은 치킨 게임 없을 것이라는 게 한 몇 년 전부터 시각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의외로 전 세계에서 수요가 많아가지고 엄청난 매출과 주가 폭등이 났는데 코로나 끝나니까 역설적으로 메모리 3사가 생산하는 만큼의 수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사가 모두 감산을 했어야 됐고 삼성전자 마지막까지 버티다 감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산과 여부의 그 엄청난 영업이익 손실이 6개월 먼저 선 반영하니까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흘러내린 월봉 차트,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흘러내린 이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정 이상 공급이 과잉을 하면은 감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초두에 이제 읽어드린 DB금융투자가 내놓은 분석이 DB금융투자뿐만 아니라 몇몇 금융투자가 기관들 동일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D램이 반등하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메모리 3사가
감산을 갖다가 적자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 추가의 어떤 하락을 그 반도체 가격 하락을 막을 것이다라는 게 지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얼마를 생각하고 있냐? 35조에서 저는 한 40조 후반까지 봅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4분기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20일 날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엔비디아 실적 20일 발표하고 내년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H100, B100 이런 시리즈들이 그 당연히 이제 그 젠슨 왕의 말대로 그것이 이제 잘 팔린다면은 SK하이닉스의 주가랑 매출도 더불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잡으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내년에 40조, 전 45조 후반도 갈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 SK하이닉스는 HBM3를 갖고 엄청난 캐시카우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역대로 삼성전자가 일으킨 30년 동안 역사를 보면은 메모리 기업은 언제 치킨 게임 벌어질 때마다 삼성전자는 단 한 번도 감산을 하지 않았어요. 감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디램 가격을 계속 후려쳤어요. 후려치면서 후발주자를 도태시켰던 거예요. 도태시키고 다시 시장의 사이클 올라오면 삼성전자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삼성전자의 지난 30년간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삼성전자도 저는 감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처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 숨통을 튈 수가 있었죠. 무슨 말씀이냐? DB금융투자의 전망대로 삼성전자부터 3사가 만약에 긴축 경영을 해서 감산 체제를 유지한다 그러면 별 문제 없겠지만 SK하이닉스가 과거에 당한 것도 있고 사실 이번 절호의 기회다. 이번에 확실하게 증산을 해서 삼성전자의 마이크론의 후발주자가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막아버리겠다라고 전략을 취해버리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SK하이닉스의 경영 전략과 맞물려 있고 HBM3를 갖다 납품하지 못하냐 이런 문제가 이미 넘어왔다. 중국의 반도체가 얼마만큼 성장하며 SK하이닉스가 감산의 기조에 동조할 것이냐 아니면 난 모르겠고 우리는 계속 공장을 잘 돌릴 거야. 이렇게 내버리면 삼성전자, 삼원전자 내려간 건 기정사실이고 그 이상도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끝물을 출하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SK하이닉스의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예. 분석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사의 발언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은 뭐 신이 났습니다. 예, 우리는 뭐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그 트럼프 당선에서 한 시사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각보다 대선 결과가 빨리 나왔어요. 보통 뭐 불복을 한 해 만에 해가지고 뭐 길게는 한 달까지도 봤었는데 사실 당일날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거는 사실은 뭐 대다수의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들이 잘못 짚었다. 완전히 압승을 했으니까요. 잘못 짚었다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어제 새벽에 결과가 나왔지만 하원까지 예상한 대로 공화당이 과반을 갖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백악관 상원은 이미 결정이 났고 하원이 마지막으로 어저께 새벽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관을 싹쓸이했어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하고 추진하는 정책들이 입안화될 공산이 높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 LG엔솔을 비롯한 2차전 주주가 폭락한 이유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여름부터 내가 당선이 된다면 다시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허용하겠다. 이 길을 두 차례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왜 미련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오늘 추가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트럼프가 실제로 집권이 시작하는 날부터 IRA를 폐지하겠다. 이거 당연한 수순이에요. 이게 굳이 보도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우리나라 2000지가 주가가 떨어졌는데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IRA를 줄인 건 당연하고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지가 뭐냐면 관세는 아주 아름다운 단어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를 갖다가 본국에 공장 유치하려고 보조금을 줍니다. 칩스 액트, 칩스 그 반도체 과학법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야 10센트도 아깝다. 왜 굳이 이렇게 하냐? 관세를 때리면 알아서 이제 미국에다 공장을 지을 텐데 이런 기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심지어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공장이 미국에 중국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도 갑자기 관세가 날라오면 원래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줄 알았는데 관세를 때리면은 갑자기 캐시플로가 안 지어집니다. 네. 오늘 테슬라가 6%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IRA를 뒤집게 되면은 그 친환경 크레딧으로 벌어들인 돈이 짭짤했는데 한 40% 됐습니다. 그 영업이익에. 그런데 그게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심지어 트럼프 머스크가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사실은 트럼프의 정책을 우리는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버티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 이유를 좀 살펴봤고요. 또 삼성전자와 또 미국의 그 트럼프의 정책에서도 비롯되고 있다라는 점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대처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투자수정 말말말 함께했고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400이 깨졌습니다. 블랙 먼데이 이후 8월 5일 이후 석 달 만이고요. 또 코스닥도 5거래 연속 빠지고 있네요. 잠시 후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으로 오전장 쭉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